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학교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학교에 신고하면 우선 첫 번째 학교에서 하는 거는 가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가해 피해 관련 학생의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학부모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받는 등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CCTV가 있으면 CCTV도 확보하고 뭐 그 외에 자료들이 있으면 그 외의 자료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는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요건이 있는데 보시면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엔드 개념입니다. 이거 다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갖춰진 요건.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피해 학생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고회계가 아니며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 하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면 되지만 마무리가 됐으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이제 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 요건들을 못 갖춰가지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못해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보면은 회부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가피해 관련 학생이 작성한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 그 다음에 가피해 관련 학생이 제출한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피해 관련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우선 첫 번째 판단하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가피해 관련 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내릴지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제가 여기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당일에 모든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피해 관련 학생은 사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놔야 됩니다. 학폭이 전에 제출하거나 늦어도 학폭이 당일날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조치가 내려지고 조치가 보통 이제 학폭회의 마치고 나오면 한 2주 내에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내려졌는데 통보가 와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졌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가피해 관련 학생은 조치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조치가 있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그 다음에 조치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는 등기로 날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심판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뭐 절차가 이렇게 쫙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절차를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면서 보시면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의 기재가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재가 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정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오늘 설명드렸지만 절차마다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그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보셔야 될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보시면, 첫 번째, 우선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을 갖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